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친구 중에 시댁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시댁하고 인연을 끊은 지 몇 년이 되니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 있죠? 물론 좋은 시댁도 있겠죠. 오히려 친정가족이 애를 먹이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녀가 모여 사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서로 가정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당차게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편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사연에 올려 다른 분들도 참고하면 좋겠다고 지인이 그러길래 창피하지만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저는 남편과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지하철에서 가방을 두고 내려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보조 가방 안에 왜 지갑을 넣어놨을까요? 발밑에 두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지하철 직원분께 읍소를 하고 나갈까 했는데요. 같은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 남자를 보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그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명함이나 연락처 주시면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회사가 삼성동 우주빌딩에 있거든요. 역 개찰구를 나오다가 같은 빌딩으로 출근하던 남편은 저를 보고 처음에는 누군가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가끔 지하철역에서 같은 빌딩으로 들어가던 사람이라 아는 척을 했던 거였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던 남편은 아하 하면서 알아보더라고요. 아, 네, 12층 맞죠? 3만 원이면 될까요? 현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더 드려요? 아니에요. 10,000원이나 5,000원만 빌려주고 지금 지하철 요금 내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 가면 가서 돈 드릴게요. 남편이 돈을 빌려줘서 일단 출근하고 나중에 가방을 찾았어요. 그 계기로 인연을 쌓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무리 같은 빌딩이라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는데 돈을 빌려주는 등 성격이 좋았어요. 파지를 끌고 가는 할머니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딩에서 나름 1등 신랑감 후보라고 했는데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다정하고 남을 잘 배려하기 때문인데요. 진중하게 연애하는 편이라 여자친구도 쉽게 사귀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들으시고 남편 자랑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남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남편이 저와 연애를 결심한 이유는 가방 잃어버렸다고 울먹이던 모습이 꼭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었다는데 아무튼 남녀 만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도 남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저랑 연애할 때 우연히 부모님과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이 척척 알아서 식당 일을 도왔는데요. 그 모습에 친정 식구 모두 빠져버렸어요. 베테랑처럼 움직이는데 알고 보니 남편 집안도 식당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한 거야? 대단하네. 네, 우리 집도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가게는 참 화목해 보여서 좋아요. 그래? 나는 자네가 참 듬직해서 좋은데. 우리 딸하고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네. 아예 평생 만나도 좋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저희 영업 안 하거든요. 손님 다 나가고 나면 가끔 저희끼리 가볍게 한잔하면서 뒤풀이하는 것이 우리 가족 행사였어요. 그날은 제 남편까지 있으니 아버지가 장식장 깊숙하게 박아둔 약주를 꺼내셨어요. 오빠도 주방 일을 끝내고 술자리에 합석했는데요.
그래, 내 동생 덜렁이잖아. 맨날 뭐 하나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만난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거든. 근데 자네는 진중하고 차분하고 좋아. 나도. 내가 무슨 덜렁이야. 가방 한번 지하철에 놓고 내렸을 뿐인데. 다들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엄마까지 과일을 깎아서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는데요. 온 가족이 남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래, 나도 좋다. 과일도 더 먹고 가요. 오늘 손님 많았는데 고마웠어요. 어찌나 손이 빠르던지 내가 한 수 배웠어요. 말 놓으세요, 어머님.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남편과 저는 잘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은 강남 쪽이지만 집이나 식당은 인천에 있었어요. 남편의 본가와 식당은 경기도 여주에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서울로 직장에 다닌다는 공통점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의 식구들이 궁금했어요. 남편이 늘 예의가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라 시모나 다른 식구들도 다들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처럼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은 어떤 분이셔? 너무 궁금해. 이야기 좀 해봐. 누나들 두 분 성격은 어때? 어머니는? 겨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시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와 손위 신우 두 분이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고만 했어요. 성격을 물어봐도 남편은 직접 가서 부딪혀보자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저는 시댁 식구들도 저희처럼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 식당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은 단독 건물 3층짜리 식당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알려진 식당이었고 직원 수만 해도 서빙하는 사람들만 15명이고 각각의 직원 수를 더하면 30명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 같은 곳이었어요. 넓은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까지 이곳이 말로만 듣던 대박 식당이구나 싶었어요. 식당이 이렇게 커? 왜 말을 안 했어? 이건 식당이 아니라 기업이네, 중소기업. 규모만 큰 거야. 요새 남는 것도 없대.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난 잘 몰라. 이렇게 남편이 겸손을 떨었어요. 하여간 저도 속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식당이 크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거기에 세련되게 생긴 시모와 후덕한 신우 두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특히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손을 꼭 잡고 식당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죠. 오진이가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식당 꽤 오래됐어요. 우리 친정에서 시작한 지 70년 이상 된 식당이에요. 물론 초창기 때 하던 곳이 여기가 아니지만. 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식당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맛이 달라져도 손님들 다 떨어져 가고요. 오진이한테 들었어요. 며느리들 집도 식당 하신다고. 그거 하나 좋네요. 시모의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식탁을 차려냈어요. 불고기부터 조기에 반찬이 수십 가지 나오고 돌솥에 밥까지 가져오더라고요. 반찬 한두 가지랑 소박한 청국장이나 순두부, 김치찌개를 파는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어머니 말 편히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오진 씨가 식당 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큰 식당이라서 잘 알았나 봐요. 그 말에 시모의 표정이 싹 달라졌어요. 저는 실수라도 했나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써 가서 도와줬어? 우리 식당에 한 번 오라고 해도 안 오더니만.
아니요, 저희도 한 번이었어요. 저 데려다 준다고 왔다가 손님이 많아서요. 그래? 그럼 우리 새아가도 여기 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식당 가면 맨날 사고 쳐서 아버지랑 오빠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큰 곳에서 일을 어떻게 할까 싶어요. 시모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걸 보는 신우들은 표정이 없었어요. 물론 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지친 표정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모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랑 시모 옆에 붙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사람 직장 다니는데 식당 일 어떻게 도와? 애당초 시키질 마세요. 그러자 무표정인 큰 신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난 직장 안 다녔어? 그래도 다 할 수 있어. 식당 일이 무슨 대학 나와야 하는 일도 아닌데 뭘 못하긴 뭘 못해? 그 말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괜히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서로 말 한마디를 해도 송곳처럼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네, 제가 이런 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식당에서 실수를 많이 할까 그렇죠. 가끔 와서 도와드릴게요. 부족하지만요. 저는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아예 그걸 차단했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말이에요. 아니야, 무슨 식당 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식당 일도 타고난 사람들만 한다고. 우리는 그저 책상에 앉아 일이나 해야지. 이거 아무나 못해. 도대체 네 아빠는 그런 말을 왜 했니? 용기와 꿈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사람은 식견이 부족해서 그래. 부모가 하는 일 자식이 도와야지. 안 그러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다 떨려. 왜 이런 자리에서 아빠 얘기를 해? 죽은 사람 말이야. 시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더 삭막해졌어요. 시모가 화를 내니 신우 두 사람도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이제 가보자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가 끝났는데요.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어보니 우리 집처럼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군대식으로 하고 있대요.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집안이야. 당신네 집이랑 달라. 그러니 그것만 염두에 두고 시집 오면 돼. 솔직히 시댁 자주 안 갈 거고 엄마랑 부딪힐 일도 없으니 너무 걱정 말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다. 아까 무서웠거든. 어머니, 나 마음에 드는 걸까? 아까 차 타기 전에 당신 마음에 든대. 잘 데리고 왔다고 하던데. 아무 생각 말고 결혼하면 돼. 나랑 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요. 시모가 약간 무서우면 어때요? 남편하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위험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요. 결혼 허락을 받고 혼수 장만에 식장 선정, 드레스 고르기 등등 결혼 전에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직장 다니랴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가 진행됐어요. 다들 식당하는 사람들이라 도대체 어디 가서 상견례를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요. 시모가 3층 자신의 식당으로 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 식당에는 여러 개의 예약룸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상견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모의 가게를 보다 놀라시더라고요. 인천의 식당과 비교도 안 되게 큰 규모 때문인데요. 손님의 수도 우리와 몇십 배나 차이가 나니까요. 대단하다. 식당이 이렇게 컸어? 우리 사위도 재벌집 아들이었어? 아빠, 이게 무슨 재벌이에요. 그냥 우리랑 다른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게 기가 죽어 예약된 방에 들어갔는데요. 시모는 전혀 우리를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시모는 계속 가게 자랑만 하는 겁니다.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세요? 저흰 연 매출은 억 단위고 월은 1,000단위예요. 그 정도 하는데 경기도에서 드물거려. 우리 식당이 친정엄마께서 물려주셨지만 그걸 유지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시모는 계속 돈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상견례 내내 가게의 매출 현황을 들었는데요. 시모는 남편과 저의 결혼보다는 식당 홍보가 더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손님 많이 초대할 일 있으면 여주로 오라는 거였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아빠의 어이없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시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가게 자랑 그만하세요. 아버님 식당도 반찬도 맛있고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라서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랑을 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아기자기해서 언제 돈을 버니? 시모가 살짝 남편에게 면박을 주자 아빠가 얼른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식당으로 큰 돈 벌 욕심은 없어요. 저희는 재미있게 하려고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아내랑 할 일을 찾다가 시작한 거라 아들놈도 조리 자격증이 있고요. 그 전에는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웃으시니 다들 함께 하하하 웃게 되었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혼여행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식당이 얼마나 힘든데 무조건 이익을 남겨야죠. 누가 식당을 취미로 합니까? 아니, 아버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식당이랑 규모가 다르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얼마나 힘든데 재미있게 일하는 게 말이 되니? 우리는 똥줄이 타는데? 시모의 말에 상견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가는데 어딘 줄 아세요? 이번에 파리로 시작해서 마드리드로 갔다 올 예정이거든요. 네, 신혼여행 거기로 정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런 이야기예요. 다들 식당 일로 지쳤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제 마음을 아는지 신혼여행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콧방귀를 뀌듯 자기 할 말을 다 했어요. 사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식당을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치열하고 냉혹하게 장사했죠. 자식들도 직원이랑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같은 걸 먹고 누군 자식 새끼 따뜻한 방에 놀게 하고 싶죠. 하지만 식당 일이 즐겁게만 할 수 있나요? 하고 시모가 발끈하며 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누가 들으면 싸우자고 하는 줄 알 정도였다니까요. 네, 그럼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야 식당 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았어요. 사돈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 말에 시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시모 가게 최고, 시모 최고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니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겨우 안심했어요. 남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시모가 수저를 딱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먹고 있니? 시간 되면 조용히 나가라고 몇 번이나 했어? 큰애 너 말이야 너. 큰애야, 너 당장 가라. 예약 손님 25명 온다고 했어. 얼른. 큰 신우는 순간 얼어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는 것이 소중하신 분이구나 싶었는데요. 나중에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시모가 어찌나 사납게 소리를 지르던지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가 안 될 상황이었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시모는 주변에 아랑곳 없이 또 소리를 질러댔어요. 얼른 일어나! 게을러 소원. 너 진짜 직원이면 해고였어. 그러니까 넌 상견례 왜 왔니? 남동생 상견례 때 오는 거죠. 매니저 있는데 누나 꼭 가야 해요? 보다 못한 남편의 말에도 신우는 큰 신우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어요.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어요. 얘가 아주 게을러서 큰일이에요. 식당 사람들은 몸의 움직임이 빨라야 하는데. 일어나! 아휴, 정말 내가 못 살아. 다 드시고 가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아빠가 너스레를 떨었지만 시모의 화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에게 막 몰아치고 있으니 남편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다 불편하시잖아요. 연 매출 1억 벌려면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얼른 가! 시모는 신우를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우리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매몰차게 구는지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 가족들을 무슨 수행비서나 직원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 결혼 말라고 할 뻔했다고 해요. 상견례가 끝나 우리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아까 일을 죄송하다고 우리 가족에게 사과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죄송해요. 불편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가게 일에 열정적이라. 하지만 저 가연이는 식당에서 일 못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잘 진행되었고 기대했던 신혼여행도 좋았어요. 직장 생활이 힘에 부치지만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니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시모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서 신우에게 하던 행동을 저한테 했어요. 6시 퇴근 후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모한테서요. 퇴근했지? 오늘 단체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직원들 손이 모자라니까 네가 좀 와야겠다. 당장 오너라. 어머니, 저 오늘 못 가요. 여기 삼성동인데 여주까지 언제 가요? 너 아주 예의가 없구나. 시모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모는 오면 오는 거지 못 오는 게 어디 있냐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다 이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전화가 오면 안 간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지 싶었어요. 화를 내니 저는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며칠 후에는 반차나 월차를 내라는 겁니다. 오늘 반차 안 냈니? 언제 오니? 넌 우리 가게 언제 올 거야? 너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했으면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시모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는 시모는 이제 아침마다 전화했어요. 와서 당장 일하라고 하는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전화를 뺏고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바빠서 못 간다는데 왜 그래요? 아니, 전업주부라도 갈까 말까인데 무슨 직장 끝나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모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많아? 이래가지고 식당 맡아서 하겠어? 엄마, 우리가 언제 식당 한다고 했어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말은 먹히는지 그 후에는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는 주말에는 꼭 오라고 매일 성화였어요. 평일에는 바쁘면 주말에 내려오라는데 못 간다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남편은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되니 무조건 거부만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찾아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임신도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 쉬지 않으면 생리불순이 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하도 오라고 해서 주말이지만 오긴 왔는데요. 요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다음에는 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예, 하기도 전에 힘들다고 하니? 식당 일이 거기서 거기지. 할 수 있으니까 신우 따라가 봐. 저는 간단한 정리를 시킬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저를 고용된 직원 부리듯 하더라고요. 손님은 쏟아져 들어오죠. 저도 정신이 없어 설거지부터 식당 서빙에 채소 손질까지 하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아침에 와서 밤까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는데요. 결국 코피까지 쏟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코피가 나더라고요. 제가 빈혈이 있어서 죄송해요. 밤이 되자 겨우 쉬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모는 그제야 겨우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어요. 물 마실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으이그, 이렇게 저질 체력이니 식당 하겠니? 그나저나 임신은 어떻게 계획했니? 네? 그것도 아직 고민 중이에요. 남편이랑 저도 회사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안 넘기고 싶어요. 저는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식당 일 못하겠다 말하려는 찰나 시모의 황당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출산 시기 봄에 맞춰야겠어. 명심해라. 식당 비수기 때 아기를 낳아야지. 너희 신우들 다 그렇게 했어. 식당 맡아 하려면 임신도 비수기, 성수기 나눠서 해야 돼. 저는 그 말에 기함했어요. 아니, 가게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 생일까지 맞춰야 하나요? 거기서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려다가 붙잡혀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같이 가서 돕자고 했지만 남편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갔거든요. 남편이 아까 식당에 있었으면 이 소리 듣고 뭐라고 했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임신도 식당 일에 맞춰 하라는데? 당신 식당 물려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혹시?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결혼 전에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당신도 식당 하고 싶어? 오늘 코피 났다며 누나가 말해줬어. 그러니 가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이제 엄마한테 할 말 다 해도 돼. 나도 식당 관여하고 싶지 않아. 거기 가면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쉬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심각하게 말했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저 직업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다음 날 여주로 내려가 시모를 만났어요. 저는 뭔가 해결할 수 있나 싶었는데요. 자기야, 가서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알았다고 하셔? 응? 이야기해봐. 다신 자기 부르지 말라고 했어. 임신도 우리 직장 스케줄에 맞춰 한다고 했으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실 거야. 하지만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었어요. 왜냐면 며칠 후 밤늦게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은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는데 저는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해서 제 심사를 틀어놓으려고요. 아가, 너 우리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는 거니? 요새 애들은 야망이 없어, 야망이. 내가 너였으면 이참에 직장도 관두고 식당으로 나오겠다. 난 우리 식당 며느리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식당 일이 체질에 안 맞거든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야. 이 가게 누구한테 가겠니? 우리 딸들 만삭 때 나와도 안 물려줄 거야. 어머니,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꾸 이러지 마세요. 귀찮아요. 다신 식당에서 일하라고 하지 마세요. 분식집 딸내미 만만해서 받아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불어?
분식집이라고요? 설사 분식집이라도 뭐 어때요? 어머니, 혹시 제가 식당집 딸이라고 해서 저보고 식당하라고 하면 저 진짜 싫어요. 저는 가시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분식집 딸내미라니요? 그래서 무시하고 식당 일 시킨 겁니까? 남편에게 시모 이야기만 하면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 몰랐는데 시모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전혀 자기의 잘못도 모르는 겁니다. 30개 테이블 밑이면 다 분식집이지 아니냐? 너 아주 웃긴다.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이랑 살라고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헤어지고 싶니?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식당 안 하면 헤어져야 하나요? 우진 씨도 식당 하기 싫다고 했어요. 여기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연매출이 얼마고? 그걸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딨니? 특히 남자가. 나중에 남편 잃고 땅 치고 올지나 마. 시모는 제가 식당 일 안 도와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갈 것처럼 말하는데요. 아니,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모를까요? 진즉 하고 싶으면 직장 생활 안 하겠죠.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저는 얼른 가시라고 현관문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가는 길에 인사도 안 했어요. 일 안 하면 헤어진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식당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나 신경 쓸 일 한두 개가 아니야. 회사 옮겨야 되잖아. 남편은 시모보다 이직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짝 걱정은 되었어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 말대로 거기 장난이 아닌 노른자 땅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재산을 다 받지 못해 남편이 원망하면 어쩌나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돈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도 사람을 그렇게 닥달하지 않으면 가끔 도와도 드리고 싶은데 시모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 후에 한참 시모가 연락도 안 해서 마음을 편하게 쉬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스카우트하기로 한 회사가 돌연 채용을 취소해버렸어요. 회사 사장이 갑자기 죽어서 문제가 되었네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낙심했어요. 어떡해. 사장이 죽었대. 그래서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사장 일은 안 됐지만 우리도 큰일이다. 그러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이 어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고인의 명복이나 빌어드려. 다른 곳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친정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아빠가 주말에 남편을 위로한다며 좋은 펜션을 예약해 주셨어요. 다 같이 놀러가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 회사야 다시 구하면 되지. 우리 딸이 벌고 있는데 자네 더 좋은 곳을 알아볼 시간을 가져. 그동안 회사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살아왔다며. 그러니 몇 달 쉬자. 가연이 너 남편 복꿀 생각 하지도 마. 그래, 이번 기회에 재충전해. 뭐가 그렇게 급해.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그 사이 말랐구만. 남편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오빠도 기운 내라며 윷놀이 한 판 하자는 겁니다. 이긴 사람 용돈을 준다나요? 아마 남편 기운 올려주려고 오빠가 기획했나 봅니다. 거기서 남편이 이겨서 10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았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위로 감사합니다. 그 후 남편은 구직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시모 목소리를 들으니 우울해지는 제 기분. 남편 엄마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요. 시모는 우리 내외를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다 모여봐. 가게 상속에 대한 문제니까 너희들도 와야 해. 기다리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자기 의견만 어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도대체 상속에 관해 뭐라고 하실 건지 궁금하긴 했는데요. 남편은 그 전화가 왔다고 하니 그 후부터 말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취업도 안 되는데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으니 저도 말없이 여주까지 갔죠. 시모의 집에 도착하니 긴장한 신우들이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동안 2명의 신우는 제가 식당에 오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저를 의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행여 제가 식당 일을 돕겠다 나서면 어쩌나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시모가 아들에게 가게를 넘겨주면 파르르 뒤로 넘어가게 약을 쓸 것만 같았어요. 시모도 저한테 화가 났는지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요. 식당 예약룸으로 저희와 신우 2명 그리고 시모까지 아무도 말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고 신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은 무슨 큰일을 저지를 사람처럼 비장했고요. 저는 여기서 당장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책상을 꽝꽝 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건방진 며느리 꼴 보기 싫어서 아들한테 한 푼도 못 주겠어. 내가 그 말하려고 여기 오라고 한 거다. 알겠니? 며느리 너? 네? 어머니, 저 진짜 식당 일 열심히 했는데요? 그동안 여기 못 온 건 사정이 생겼거든요. 알아? 네 남편 우리 아들 백수된 거 회사 못 구했다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그럼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설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 탓이지. 네가 시모 말을 개똥으로 하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백수되니 어때? 아주 속이 타지. 후회되지. 시모 말 좀 들을 걸. 안 그러냐? 어머니, 뭔가 오해를 하셨어요. 백수 아니고 구직 중이고요. 남편은 지금 쉬는 중이에요. 제가 직장에 나가는데 뭘 그러세요? 곧 죽어도 자존심이냐? 꼴 좋다. 남편 백수되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꼴 좋아. 시모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모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기 제가 드리는 서류 잘 보시고 다시 아무 말 마세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준 종이를 받아들고 덜덜 떨더니 악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마구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어안이 벙벙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말했어요. 너 뭐 하는 소리냐? 뭘 포기한다는 거냐? 너 이 자식! 엄마, 저 백수되었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힘내라, 괜찮다 이런 말만 하던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꼴 좋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맨날 그깟 상속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때 큰 신우가 바닥에 던져진 종이를 펼쳐서 읽고는 오히려 남편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너 뭐야? 상속 안 받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이제는 협박까지 하냐? 아들이라고 엄마가 오냐 오냐 하니까 이래도 된다고 하는 거야? 냅둬, 안 받겠다잖아. 쟤는 우리만 속물이라고 생각해. 자긴 재산 따위 관심도 없다고 해놓고 어디서 식당집 딸 데리고 왔잖아. 누나, 일부러 내가 식당 하는 사람 아내로 맞이했다고? 내가 왜? 미쳤어? 이 식당 나 절대로 하기 싫어.
뭐가 싫어? 이 식당으로 너 공부시켜 대학 보내 다 했는데 왜 싫어? 나쁜 놈아, 배은망덕한 놈아! 네, 전 배은망덕한 거 맞아요. 그러니 저 포기하세요. 아내도 괴롭히지 말고요. 식당 하시는 것도 결혼 결심하고 알았어요. 시끄러워. 데리고 오면 뭐래? 난 또 식당에 관심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저건 아주 몹쓸 년이야. 손목도 얇아서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편은 멱살 잡힌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무슨 며느리를 일꾼으로 생각해? 아니, 도대체 엄마는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식당 주인하고 싶대? 우린 여기 식당에 관심이 없어. 상속 포기하니까 다신 연락도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남남으로 살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시모는 달려와 남편의 뺨을 여러 대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고 다 맞고 서 있었죠. 시모는 울면서 악을 썼어요. 나쁜 자식, 지압이랑 똑같아. 남자가 배짱도 없고 포부도 없고 식당이 어디가 어때서? 그놈의 회사 다녀봐. 여기처럼 돈을 버나. 누가 식당이 싫대? 엄마가 싫어요. 누나도 싫고. 다들 돈만 보고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래요? 엄마 때문에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엄만 그걸로 우리 이용하고 난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에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요. 시모는 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째려보았어요. 우리 애들 착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내 아들을 잃었네. 제발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싫어요. 그런 행동, 말 다 지긋지긋해요. 그까짓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시모는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내 탓을 했고 바닥에 자지러져서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너무 단호해서 신우들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비장한 태도로 시종일관 앉아있던 것이 상속 포기각서를 내밀려고 한 모양이에요.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엄청나게 무시했어.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일도 못한다고 밥도 잘 안 들였다니까. 그래서 나도 집에 있기 싫어. 아버지가 식당 믿지 말고 실력 키워서 직장 다니라고 했거든. 내가 더 잘해볼게. 기다려. 나는 뭐든 당신 편인데 그래도 괜찮겠어? 가족끼리 인연을 끊는 건 말이야. 어차피 엄마는 상속으로 우리 남매들을 주무르고 싶은 거였어. 당신 괜찮지? 설마 그 재산이 탐나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솔직히 시모는 감당이 안 되고 식당 일도 취미에 안 맞았지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탐이 안 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시모 밑에서 비위를 맞춰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솔직히 아쉽기도 하지만 나도 그 식당에서 시모랑 견딜 자신이 없어. 역시 자긴 거짓말 안 해서 좋아. 그래, 돈 받다가 우리 영혼이 탈탈 털린다.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 욕심 부리다가 누나들처럼 노예가 되는 거야. 여주 땅, 건물, 식당 이런 것들이 상속 포기각서 한 장으로 쉽게 날아갔는데요. 섭섭한 줄 알았으나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전화하면서 식당으로 내려와라, 일해라 이런 말들이 없으니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는 큰 신호가 찾아왔네요.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상속포기 가능해? 대단하다. 올케집 잘 살아? 거기서 뭐라도 준대? 큰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주긴 뭘 주나요? 동생이 포기했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받을 것이 있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펄펄 뛰었죠. 도대체 돈을 왜 안 받겠다는 건데? 누군 엄마 밑에서 개처럼 일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어머니가 무서워요. 식당 가는 것도 싫고요. 그뿐이에요. 큰 신우는 배가 불러서 난리가 났다며 저희 둘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보고 가겠다며 기다렸지만요. 남편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말도 안 하니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는 작은 신우가 찾아왔어요. 재산 상속 포기하면 우리가 좋지. 너희들은 괜찮겠어? 나중에 다른 말 하면 안 돼. 아예 상속 다짐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시모가 아들 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물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작은 신우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인연을 끊었나 싶었어요. 당신 이제 우리 누나들과도 문 열어주지 마. 인연을 끊는다 했잖아. 아마 엄마가 가보라고 했을 거야. 이번엔 누가 올지 알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솔직히 신우는 감당이 되거든요. 무조건 소리 지르지도 않고요. 하지만 시모는 분명 찾아와서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어요. 저와 남편은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요?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터라 연락이 왔는데요. 시모가 찾아와서 문을 부신다고 하고 당장 나와라 소리를 하도 질러서 경찰이 출동했대요. 어차피 집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당분간 고시원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구직을 위해 인천까지 갈 수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식당으로 찾아온 것 있죠. 퇴근하는 길에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억 하는 재산 안 받겠다니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시켰다고 말이 됩니까? 제가 하기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제 힘으로 산다는데 그게 왜 화가 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딸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생각하니 제가 화가 나네요. 종업원들이 있는데 퇴근한 애를 거기까지 부른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며느리가 일을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식당 아들 주려고 했어요. 그럼 사돈 따님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하나 못 도와줍니까? 순식간에 가게 안에서 대립하게 된 시모와 아빠. 저는 보다 못해 그 사이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니, 제가 언제 식당 사모 자리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진 씨도 그래요. 지금 구직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식당이에요? 신우 2분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주세요. 재산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양보한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 말에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당장 아들을 바로잡으라 소리를 쳤어요. 아마 오빠가 연락했는지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경찰들도 들어왔어요. 이분이 여기서 난동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남편은 시모를 끌어내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에게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못나서 이러고 삽니다. 어머니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뀌세요. 가족을 무슨 소유물이나 하인쯤으로 아세요. 거기 있다가 우리 집사람뿐 아니라 저도 망가질까 봐 상속 포기했습니다. 오늘 내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시모는 경찰서에 이끌려 나가면서 끝까지 소리쳤어요. 너 진짜 이러기야? 너 정말 이럴 순 없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을 거다.
내 돈 한 푼도 너 안 줄 거야! 아빠와 엄마 그리고 오빠는 시모가 악다구니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면 저를 당장 데리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아무도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난 후에 남편은 다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요. 남편은 자기가 할 도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며 이곳저곳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요. 요즘 취업이 쉽지도 않으니 나름의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지인들이 도움이 컸나 봅니다. 남편은 인덕이 있어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아빠는 축하 파티라도 해준다고 식당으로 불러 장어까지 구워주며 응원했어요. 그동안 힘든 점 모두 털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고 잘 살아.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짜 아버님, 어머님, 형님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김가현, 고맙고 사랑해. 저는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무슨 가족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해요? 하지만 남편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고 안심했어요.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은 나쁜 소식이 들렸죠. 유일한 아들이 상속 포기 선언을 해버리자 신우 둘이 충격을 받은 듯 가게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시모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탓이었어요. 신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들한테 식당이 그대로 증여될 판이었거든요. 가게가 망해간다고 신우들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시모는 좌절했다고 해요. 아들이 던진 화살이 시발점이 되어 딸들도 이제 엄마 곁을 떠난 것이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억지로 빚내서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가게가 너무 바뀌어서 오래된 단골까지 끊겨버렸어요. 게다가 종업원들도 시모를 무서워하는데 그동안 신우들이 잘 다독여서 끌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신우들이 사라지면서 종업원들도 하나 둘 그만두고 말았대요. 안 되는 가게 붙잡고 끝까지 포기 못하는 시모. 그리고 가게를 팔아버리라고 시모에게 악을 쓰는 두 딸. 저는 남편에게 걱정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누나들도 엄마랑 성격이 똑같아. 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린 신경 끊고 성실히 직장 다니면 돼. 저는 남편 말에 안심하고 이제 시댁 일을 묻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돈 있다고 자신을 종부리듯 하던 시모는 혼자 남겨지신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도 시모는 제가 아들을 꼬여냈다고 믿고 있겠죠? 시댁 가게가 3층짜리라 솔직히 혹하긴 했지만 남편 덕에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린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괜히 그 상속 싸움에 끼었다간 제 영혼과 몸이 탈탈 털렸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시모는 해도 해도 너무했거든요. 신우들은 그동안 밀린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닌다고 해요. 시모만 혼자 동동거리고 있을 텐데요. 자식한테도 심적 피해를 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위험하고요. 이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편하게 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